오늘은 롬앤 대신 써드림 파운데이션 하나만으로 모공 가린 건데, 오늘은 롬앤 화장품 대신 써드림 플러스 오늘 이제 외출 준비를 같이 해볼 건데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제가 티저 영상에서 앞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날 실제로 화보 촬영하는 날 새벽에 제가 그 영상을 찍고 나가긴 했어요. 근데 그날 막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고 하니까 제가 새벽에 깜깜할 때로 이 세팅을 맞춰놓고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 카메라가 너무 밝아가지고 색조 화장이 막 다 날아간 거예요. 얼굴은 더 예쁘게 보이긴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날도 거의 한 3-4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나간 거였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오늘 다시 어차피 오늘도 외출할 일이 생겨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이랑 비슷하게 롬앤 화장품들로 화장을 좀 하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롬앤에서 나온 화장품이 총 4가지 종류예요. 파운데이션 4가지 색, 블러셔 4가지 색, 그리고 19 섀도우 2개, 그리고 립스틱 10개, 이렇게 4가지의 제품이 있어요.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블러셔, 립스틱, 이 4가지로 오늘 수다를 떨면서 메이크업을 진행해볼게요. 일단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건조해. 손앤박 뷰티워터. 피부가 진짜 엄청 거칠거칠해진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이 며칠 동안 촬영 때문에 못 먹었던 것들 완전 폭식했거든요. 컵라면 막 이틀에 한 번씩 먹고, 촬영하기 거의 한 달 전부터 그런 음식들을 다 끊어왔었거든요. 다 끊다가 화보 촬영하는 날부터 내가 이렇게는 살다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일단 먹어보자 해가지고 며칠,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일주가 뭐야, 한 2주 동안은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참으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확실히 진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으니까 진짜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리뷰부터 시작할 거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프라이머나 메이크업 베이스를 쓰지 않고 수분크림 하나만 바르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이처 리퍼블릭 슈퍼 아쿠아 맥스 프레쉬 수분크림. 저 며칠 전에 여기 로션 바르고 눈썹 정리하다가 끊어먹은 거 있죠? 눈썹 정리도 조금 하고 들어가야 돼. 어떡해, 여기 눈썹. 제가 그때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밀고 있다가 일로 그냥 훅 내려버린 거예요. 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진짜 그런 실수 처음이었어. 머리만 풀고 와서 이제 파운데이션 다시 그대로 발라볼게요. 머리를 조금 말리고 올까? 어차피 이따가 말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중간에 좀 치킨을 먹고 왔어요. 굽네 볼케이노를. 그래서 지금 머리가 다 말라버렸어. 어차피 이따 고데기 할 거니까 머리를 대충 묶고 화장 시작해볼게요. 롬앤 퍼펙트 피팅 파운데이션. 제가 여기서 지금 메이크업 베이스도 바르지 않았고 모공 프라이머도 바르지 않았고 이 상태 그대로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색 비교를 먼저 해볼까요? 얼굴에, 어머 깜짝이야, 내 얼굴. 컬러는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얼굴에 4가지 컬러를 한번 다 발라볼게요. 일단 1호. 근데 1호보다는 조금 더 옐로우기가 돌면서 화사한 타입이에요. 저는 이 색깔을 많이 써요. 특히 붉은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색깔 쓰면 붉은기 커버에 많이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조금 위에 있는 두 색깔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이에요. 차분하게 피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색은 제가 얼굴 바깥쪽 부분에 많이 바르는 색인데 약간 노란기가 돌면서 23호 정도 피부가 쓰기 좋아요. 이렇게 4개.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 있는 2호와 4호를 섞어서 많이 써요. 한번 제가 팔뚝에도 발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모든 파운데이션은 시간이 지나고 건조가 될수록 조금 더 어두워지거든요. 좀 더 피부톤에 맞게 착색이 돼요. 이렇게 4개만 보면 사실 모니터마다 색감이 조금 달라서 잘 모르니까 제가 유명하기도 하고 자주 쓰는 그런 다른 색 파운데이션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색상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더블웨어 본, 제가 정말 오랫동안 써왔던 더블웨어 쿨바닐라. 오늘 피부결이 안 좋아서 막 다 뜨네, 이렇게 약간. 랑콤 땡미라클 P02번.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운데이션 N115번. 조르주 아르만 레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 4번. 색상 비교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롬앤 1호, 2호, 3호, 4호. 여기는 더블웨어 본, 더블웨어 쿨바닐라, 랑콤 땡미라클,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운데이션, 그리고 여기가 조르지오 아르마니. 이렇게 색상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블웨어 본, 더블웨어 쿨바닐라, 조르지오 아르만 레스팅 실크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운데이션 롬앤 1, 2, 3, 4호. 색상 비교는 이 정도로 맞출게요. 이거 좀 스킨으로 닦아낸 다음에 수분크림만 다시 바르고 아예 본격적인 화장을 시작해볼게요. 제가 이 화장품 QC 볼 때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일단 어떤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싶은지 연구원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해서 저는 좀 지속력이 좋은데 발림성도 좋고 그렇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또 촉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되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파운데이션을 봐도 최대한 촉촉함을 잡으면서도 지속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기준점을 잡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샘플이 이런 식으로 담겨서 와요. 그럼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써봐요. 그래서 땀도 흘려보고 막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사진도 찍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불만이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거의 한 8번, 9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해서 최종을 골랐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제 롬앤팀 분들도 이제 평소에도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을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게 샘플 하나가 도착해요. 그러면 막 한 5명은 너무 좋대요. 근데 한 3명 정도는 별로래요. 느끼는 게 다들 다르니까 그 중간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결국에는 제 선택과 또 다수가 만족했던 샘플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나는 무조건 묽은 것만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이건 사실 조금 지속력 위주로 나온 제품이라 이렇게 대충 얼굴만 한번, 어머, 나 집에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지? 얼굴만 다시 한번 닦아내고 다시 수분크림만 바를게요. 피부결이 너무 안 좋아서 팩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되나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른 수분크림만 바른 이 윈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파운데이션 바르는 도구는 2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롬앤 이지 커버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있고 롬앤 프로 블렌딩 퍼프 2개가 있어요. 저는 이 2개를 다 사용해주는 편이고 이 롬앤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사실 롬앤 파운데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손으로 바르는 거는 무조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꼭 도구로 쓰시는 게 좋고요. 이 파운데이션의 정말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모공 커버가 진짜 잘 돼요. 제가 이 샘플을 마지막에 여러 개를 놓고 이거를 골랐던 이유 중 하나도 모공 커버가 진짜, 그리고 그 모공 커버도 이 브러쉬와 함께라면 진짜 모공 커버 엄청 잘 돼요. 제가 이따가 모공 커버 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색깔 비교는 했으니까 저는 2호와 4호를 바를 거예요. 얼굴 안쪽에는 2호를 발라서 조금 더 밝게 보이게 할 거고 얼굴 바깥쪽에는 4호를 발라서 목과 연결되게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가 아토피 때문에 목이 얼굴보다 조금 까매요. 그래서 목 톤이랑 여기 이쪽까지 톤을 같이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손등에 이 정도만 덜어내요. 얼굴 안쪽부터 시작해서 얼굴 안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더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 정도만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브러쉬를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니에요. 납작한 브러쉬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역시 좋아하는 브러쉬기도 해요. 맥의 191번인데 이런 납작한 브러쉬는 끝으로 바르면 붓자국이 나기 때문에 눕혀서 이렇게 널쩍한 면으로 이렇게 발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롬앤 브러쉬 같은 경우는 통통하고 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는 이쪽 면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 통통한 이 면, 이쪽 면으로 닿게 해서 쓱쓱 쓸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 여기 조금 남아있는 여분으로 여기 눈두덩이랑 눈 밑에도 이렇게 한번 쓸어주면 커버가 한 번이 끝났어요. 이렇게 제가 많이 쓰는 브러쉬인데 롬앤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가 많은 경우는 이 모가 유분기를 먹어주기 때문에 좀 더 보송보송하게 발리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는 좀 더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단점은 초보자가 쓰기에는 붓자국이 남고 조금 시간이 이 브러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런 브러쉬를 선택한 이유도 조금 더 초보자분들도 쉽게 빠르게 바를 수 있고 또 이런 파운데이션 제형과도 잘 어울려서 이런 숱이 많은 브러쉬를 골랐어요. 그 납작한 브러쉬는 이 모를 길들이는 게 중요해요. 좀 탱탱하게 길들여 쓰는 게 중요한데 이 브러쉬는 그냥 길들이지 않고 구매하셔서 바로 사용하셔도 돼요.
대신 이 브러쉬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얘가 빨리 더러워지기 때문에 한 3일에 한 번, 좀 더 예민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 빠는 게 제일 좋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에 한 번 그 정도 빨아주고 있어요. 세척을 열심히만 해준다면 사실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브러쉬예요. 반대쪽은 조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커버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얼굴 안쪽부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역시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이쪽 면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쪽 면으로 얘를 쓸고 가볍게 탁탁 튕기면서 이렇게 이 과정을 빨리 하면 어렵지 않죠? 정말 붓자국이 하나도 안 나죠? 이렇게 바르고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짧게 끊어서 제가 아직 코를 남겨놓는 이유는 코에 지금 모공이 엄청 많잖아요. 이 모공을 커버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리려고 지금 코만 빼고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만 가볍게 발랐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남은 양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서 눈가, 피부가 얇은 곳 있잖아요. 피부가 얇은 곳은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바르게 되면 주름에 끼거나 피부가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가까지 피부가 얇은 데는 여기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만 터치해주셔도 충분해요. 한 번 조금 안 되게 펌핑한 거에서 다 바르고 나면 이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우리가 지금 한 번 펌핑한 거를 두 번 나누어서 바르고 있는 중이에요. 빠르게 거울 보고 해볼게요. 또 남은 양 이만큼. 지금 소량으로 총 2번 커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쉽고 빠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가 남았죠? 코는 일단 첫 번째, 지금 요만큼 남은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얹혀주게 되면 지금 모공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피부 겉인데 그냥 얘를 쓸어주게 되면 파운데이션이 여기 안에까지 이렇게 못 들어가고 그냥 겉에만 이렇게 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가 중요한 게 이런 모공 속 사이사이까지 채워주면서 발리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모공 속을 일단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남은 양 요 정도 있죠? 이 정도를 찍어서 코에 바르는 게 아니라 브러쉬 여기 끝부분에 붙여요. 이렇게 끝부분에 묻혀서 조금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이걸로 코에 갖다가 찍어줘요. 이때 주의할 점은 브러쉬를 이렇게 꼭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콕콕콕 찍어주면 돼요. 일단 1차 작업으로 얘네 파운데이션이 모공 위에서 겉돌지 않고 모공 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모공 커버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왕 모공까지는 프라이머를 써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냥 프라이머 사용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으로 모공 커버 1차. 진짜 제가 지금 이게 엄청 큰 카메라로 줌을 땡기고 해가지고 이 정도지 거울로 보면 거의 안 보여요. 그러면 조금만 더 커버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컨실러로 커버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 개기름이 많이 나오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역시 이렇게 끝부분에만 묻혀가지고 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펼쳐 바르는 것보다는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가 커버를 하는 거라 커버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 지금 여기 안쪽만 발랐으니까 4호로는 여기 바깥쪽을 바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목색과 얼굴색이 많이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나는 가볍게 화장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좀 더 밀도 있고 꼼꼼한 화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목까지 다 파운데이션을 발라줍니다. 가오를 여기에 턱선에 찍은 다음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펼쳐 발라주면 목과 연결. 왕큰 모공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프라이머로도 가려지는 모공이 아니어서 그냥 내 얼굴의 일부이니 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거울로 보면 티 안 나거든요. 근데 카메라로 보면 꼭 이렇게 엄청 크게 티가 하나가 나네요. 여기서 다크서클이 지금 약간 있거든요. 다크서클에 이렇게 얇게 발라준 다음에 눈가는 굉장히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퍼프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롬앤 프로 블렌딩 퍼프. 촉촉한 퍼프로 이렇게 발라주면 촉촉하고 밀착력 있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이쪽도 1호로 여기 붉은기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컨실러로 없앨게요. 나스 컨실러 피카소 619번 이 부분.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저는 무조건 원래라면 파우더를 발라줄 텐데 그냥 파우더를 바르지 않고 파운데이션만의 지속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아마 파우더를 발라주면 지속력이 거의 2배로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롬앤 파운데이션을 사셔도 파우더까지 바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모든 화장의 마무리를 파우더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대신 여기 조금 머리카락이 닿을 수 있는 여기 바깥쪽 부분이랑 또 색조 화장이 들어갈 눈에는 파우더를 조금 발라줄게요.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 피카소 14번 색조 화장이 올라갈 눈두덩 부분만.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여기 눈썹 날려먹었으니까 눈썹이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펜슬 라이너나 섀도우는 유분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안 해줬는데 나가서 땀을 흘리거나 유분기가 올라왔다 하면 이 부분이 먼저 지워지거든요. 눈썹이 없으신 분들은 꼭 파우더로 먼저 눌러주고 그 후에 여기 눈썹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눈썹 주변을 유분기를 확실하게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뭐가 풍성한 브러쉬 102번. 왜 이래? 이상해. 진동은 오는데 전화가 안 받아지지?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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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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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갑자기. 이렇게 바깥쪽에만 파우더를 발라서 머리카락이 그냥 묻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고정을 해줬어요. 피카소 7007번. 근데 눈썹이 좀 새로 나고 있긴 해요. 그 다음은 19짜리 2개 섀도우예요. 이걸 열어보면 이 색 고르는 거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이렇게 2호 템테이션 나이트, 얘가 1호 글램데이. 짠! 어머, 이게 샘플이어서 가운데가 비어있네. 이게 1호. 짠! 살짝 사용감이 조금 있어서 얘가 새 거가 더 예쁜데 살짝 사용감이, 얘가 촬영용 샘플이라 그냥 끼워 놓은 거라 다 빠지네. 이렇게 1호 이렇게 2개. 팔목의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템테이션 나이트 글램데이. 저 사실 만들어 놓고 이거보다는 여기에 더 애착이 많이 갔었거든요. 쓰다 보니까 이거는 또 이거대로 되게 매력이 있어서 가을에는 이 색깔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뭐 파운데이션, 블러셔, 립스틱 다 있지만 저는 정말 이 섀도우에 엄청 애착을 느끼고 있어요. 한번 눈썹부터 그려볼까요?
피카소 7번 18번 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 브러쉬에 묻혀서 눈썹 틀을 먼저 잡아줄게. 좀 밝게 눈썹을 채워줄게. 쉐이무라 하드 포뮬러 좀 더 모양을 날카롭게 잡아줄게요. 콧대에 쉐딩을 좀 넣어볼게요. 같은 색이었던 두 번째 색을 묻혀서 손등에서 양 조절을 한번 해주고요. 눈썹 앞머리와 연결해서 이 부분에 음영이 생기면 콧대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한쪽과 안 한쪽 차이를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정말 소량 남아있는 걸로 코끝을 조금만, 그 다음에 저는 눈두덩 뒤까지만 쉐딩을 한쪽과 안 한쪽 차이가 보이시나요? 베이스를 깔 건데 저는 항상 섀도우를 쓰다 보면 이 베이스 섀도우가 가장 빨리 닳더라고요. 무슨 색을 쓰더라도 깔아주다 보니까 항상 이 베이스가 너무 빨리 닳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많이 쓰는 색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조금 적게 쓰는 색을 좀 작게 만들었어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안구가 느껴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바르면 돼요. 언더라인까지. 이 베이스 섀도우는 어떠한 색을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뒤에 있는 색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금 더 깨끗하게 눈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베이스 섀도우는 꼭 발라주는 게 좋아요. 베이스까지 발라줬으면 뷰러로 속눈썹을 좀 찍어주고, 아바마트 브러쉬, 힘이 없는 브러쉬로 첫 번째 색을 가볍게 한번 털어낸 다음에 베이스를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는 단계예요. 주름을 발라주고, 한번 세워서 눈 언더라인에도 여기 있는 이런 펄감이 있는 섀도우는 손가락으로 발라주는 게 조금 더 밀착이 잘 되니까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 눈두덩 중앙부터 이렇게 안구를 느끼면서 발라준 다음에 양옆으로 펼쳐주면 돼요. 눈썹을 조금 화려하게. 제가 지금 화보 때 했던 화장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친구분들이랑 파티를 하거나 할 때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때는 화장을 정말 진하게 올려야 그나마 조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눈화장이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여러 개의 섀도우를 쌓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2호를 열어서 금펄을 쌍꺼풀 라인을 조금 칠하다가 눈 중앙부터 끝에까지 음영이 쌓이면서 눈매가 조금 더 또렷해 보이죠. 눈썹뼈 바로 아래까지, 눈썹뼈 여기 딱딱한 바로 아래까지도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완전 화려하죠. 그래서 일단 쌍꺼풀 안쪽부터 시작해서 가진 브러쉬 200번, 제가 엄청 좋아하는 색깔, 눈 앞머리에서부터 음영을 시작해 볼 거예요. 여기 눈 앞머리에 브러쉬를 처음 갖다 대고 좀 진하게, 눈 앞머리와 끝이 어둡게 표현할 거여서 조금만 더 진하게. 이렇게 되면 눈의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눈을 감았을 때 조금 더 예쁘게 있다가 이쪽에 여기 눈 중앙에 포인트를 주려고 눈 앞과 뒤에만 눌러줄 거예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부터 다시 눈썹뼈 아래 딱딱한 부분 먼저 다. 자, 이렇게 하고 셀카 찍잖아요? 그럼 눈 진짜 커 보여요. 나 여기 아까 쉐딩을 안 넣었네, 생각해보니까. 아까 여기 쉐딩 넣은 쪽 안 넣은 쪽 비교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화장이 들어가 버렸구나. 쉐딩을 왜 그러지 했어요? 이쪽 쉐딩을 안 넣고 그냥 바로 화장을 시작해보네. 다시 아까처럼 이 세 번째 컬러 조금만 묻혀서 뒷부분부터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 아까랑 마찬가지로 눈 앞머리에도 여기 눈 중앙만 비워두고 양 옆에 이렇게 음영이 생겼죠? 정면에서 보면 눈매가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양으로 눈 밑에만 살짝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되는 거예요. 작은 브러쉬 피카소 302번. 여기 라인 쪽을 조금만 더 강조를 하고 이 부분 여기 아까 썼던 이 컬러로 한 번만 더 묻혀서 눈 중앙에 한 번 더 꾹 찍어줄게요. 눈 중앙에. 여러분도 인생 셀카를 남기고 싶을 때 이렇게 눈 양옆으로 음영을 줘서 한번 화장을 해보세요. 피카소 777번을 묻혀서 오늘 선인장 물 주는 날인데 눈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움푹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포인트를 조금 줄 거예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포인트가 하나 들어가면 사진에서 되게 예쁘게 나와서 오늘은 사진을 찍을 때 메이크업이라 지금 섀도우 영역을 엄청 넓게 잡고 섀도우를 발라주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비슷한 화장을 하고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친구가 파충류 소녀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나서 깜빡하고 안 찾아봤는데 이따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프로에이 청담 리퀴드 블랙 아이라이너랑 프로에이 청담 브라운 젤 아이라이너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 볼게요.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섀도우를 바르면서 눈썹 위에 섀도우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손톱으로 꼬집꼬집 해가지고 먼저 속눈썹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리퀴드 라이너는 손등에 덜어서 피카소 406번. 저는 이쪽 양쪽 눈이 짝짝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고 여기는 약간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동그랗게 같이 말아주는 거를 아이라이너로 해볼게요. 눈을 뜨면 다 먹혀 들어가는 눈이라 이쪽은 아이라인을 조금 더 두껍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를 기준으로 평소에 저 아이라인 그릴 때 막 거울 이렇게 막 코앞에 대고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울이 조금 멀리 있어서 이렇게 라인을 리퀴드로 일단 눈매 교정을 한 다음에 점막만 채워줬어요. 브라운 젤 라이너를 사용해서 눈꼬리를 좀 길게 빼줄 거예요. 아까 그랬던 라인을 덮으면서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라인을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고를 때 브러쉬 두 개를 한번 설명해 준 컨실러로 쓰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자면 이런 브러쉬의 세로 길이가 짧을수록 얘네가 힘을 받아서 초보자분들이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모의 길이가 긴 것들은 약간 힘이 없거든요. 초보자분들이 그리기에는 힘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다 사용을 하는데 초보자분들이라면 일단은 처음에 시도하실 때는 모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모의 길이가 짧은 거는 점막을 채울 때 많이 사용하고 모의 길이가 조금 긴 것들은 저는 눈꼬리를 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밑으로 끌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제 아이라인까지 그렸으니까 속눈썹을 붙일게요. 속눈썹은 이렇게 두 개를 붙여줄게요. 아임이 31호인데 애초에 숱이 많은 디자인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붙였을 때 편안한 곳 두 개를 겹쳐 붙이는 게 눈이 훨씬 덜 피곤하더라고요. 하나를 전체 다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반을 잘라서 뒷부분만 붙여줄 거예요. 지금 까만색 속눈썹 풀이 없어져서 그냥 흰색으로 붙일게요. 듀오 풀 하나당 이 정도로 조각을 냈고 아직 풀이 덜 말라서 흰색 띠가 좀 보이네요. 아직은 지금 약간 여기 이렇게 하얀 풀자국이 있거든요. 이게 건조되면서 투명으로 변할 거예요. 투명으로 변해도 약간 반짝거릴 수가 있어서 이거는 붓펜 라이너로 잡아줄 거예요. 눈 중앙부터 끝부터는 하나 더 겹쳐서 붙여볼게요. 띠를 겹쳐서
여기 하나 더 붙였어요. 이거 조금 더 풍성해져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눈 중앙까지. 각도 조절은 마스카라를 좀 한 다음에 불에 달군 꽂으로 각도 조절을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다들 그래서 촬영을 하다 보면 막 시간이 오래되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막 헛소리를 하게 돼. 그리고 졸린데 잘 수 없으니까 얘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얘기에 중심이 없어.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제품 촬영하는 것까지 원래도 있었던 애착이 진짜 2배, 3배로 생겼어요. 끝에까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막 질감 컷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찍는 것도 진짜 많은 노력과 많은 정성이 들어가더라고요. 홈페이지 같은 거를 보기만 봤지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막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 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립스틱을 하나하나 다 자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크릴판에 이렇게 뭉개는데 그 모양이 또 예쁘게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잘 나올 때까지 계속 뭉개고 막 수정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품 스타일링 하시는 분도 되게 잘 하시기도 하고 정성 있게 막 해주셔가지고 구경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 끝에 저 흰색 풀이 건조될 동안 여기 언더라인을 바르고 있으면 되겠다. 여기 와인색을 쓸 거예요. 피카소 777번 언더라인에 바르면 진짜 예쁜 색이에요. 여기에 끝부분에 예쁘지 않아요? 엄청? 이렇게 점막을 좀 채워가면서 이렇게 보면 눈 밑이 이렇게 밑에 포인트. 여기 눈 앞머리에는 아까 발랐던 짠. 아주 마음에 들어. 역시 요 아까 썼던 금색을 다시 묻혀서 언더라인을 한 번만 이 두 개가 섞일 수 있게 언더라인 한 번만 띄워줄게요. 마스카라를 조금 해주고 이 속눈썹의 각도만 조금 더 조절해볼게요. 미샤 3D 마스카라. 저 마스카라는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써요. 이미 속눈썹을 붙인 거라 그렇게 마스카라에 막 큰 의미가 있질 않거든요. 꼬지를 불에 달궈서 속눈썹 각도를 조금 조절해볼게요. 좀 뒷부분을 조금. 그럼 블러셔를 발라볼까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하나가 깨졌나? 왜냐면 제가 이거를 촬영장에서 이거를 깨트리는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여기 있다. 이렇게 깨져있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역시 이 있는 밝은 색은 앞볼 위주로 바를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역광대 쪽에 바르면 되게 예뻐요. 저는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밝은 거 하나만 쓰면 여기만 너무 하얘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개를 섞어가지고 자기 피부에 가장 맞는 상태로 섞어서 발색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촬영용이라서 이 뚜껑을 다 떼어버렸는데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흰색 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브러쉬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 브러쉬가 솔직히 말해서 막 좋다고 할 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브러쉬를 고를 때 케이스에 맞는 브러쉬 샘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비싸고 그 중에 가장 천연모라는 거를 고른 건 맞거든요. 이거 어쨌든 마모이긴 해요. 천연모이긴 한데 아무래도 피카소처럼 전문가용 브러쉬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를 고르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메이크업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막 10만원짜리 이런 브러쉬를 쓰는 입장에서 이게 마음에 들 리가 없긴 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깥에서 내가 꼭 사용해야 된다 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밖에서 블러셔를 바를 일이 저는 거의 없거든요.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면 수정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블러셔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게요. 제 얼굴형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약간 여기가 조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려주는 메이크업을 할수록 중안부가 짧아 보여요. 왜냐면 옆에서 보면 이게 평평할수록 얼굴이 길어 보여요. 여기가 입체적일수록 얼굴이 짧아 보이고요. 그러면 살리려면 하이라이터, 밝은 색을 여기 앞볼에 발라서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게 하고, 그다음 조금 어두운 색을 여기 발라서 들어가 보이게 한 다음에 쉐딩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볼에 조금 밝은 컬러를 발라줘요. 사실 옆광대가 심한 편은 아니어서 옆광대에는 거의 블러셔를 발라주진 않는데, 옆광대도 튀어나와 있는데 앞광대도 튀어나와 있다 하시는 분이 저처럼 바르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자체가 너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옆광대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차분한 색깔 있잖아요. 이런 차분한 색깔을 아이고 묻었다. 그랜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두운 차분한 색을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쉐딩과 연결해주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뒤로 확 빠져 보이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얼굴이 이렇게 옆광대가 너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 길어 보인다 하시는 분이 옆광대에다가 바르면 너무 여기가 더 홀쭉해 보이겠죠? 그러신 분들은 여기 앞에다가 발라서 한번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중안부가 조금 더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색깔을 한번 써볼까요? 핑크 크러쉬. 제가 아까 별로라고 했지만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써볼게요. 근데 이게 피카소에 비해서 별로라는 거지 막 그렇게 엄청 최악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제일 비싼 걸로 골랐다니까요. 이렇게 금가 있는 거는 제가 이거 촬영용으로 썼던 거라 가루 긁어내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너무 밑에까지 여기 코 옆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 요 밑에까지 블러셔가 내려가면 얼굴이 밑으로 처져 보여요. 그러니까 시선을 위로 끌기 위해서는 살짝 블러셔가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코에서 연결되는 선 위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볼에. 그래서 너무 옆광대까지 돌아가지 않게. 그리고 저는 오늘 옆광대에 바르진 않을 거지만 옆광대 바르실 때는 여기에 먼저 브러쉬를 댄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쓸어주면 돼요. 브러쉬가 처음 닿는 곳에 발색이 가장 진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발색을 앞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앞으로 오빠 왔다 갔다 쓸어주시면 돼요. 이 색깔 진짜 예쁘다. 저 아까보다 얼굴에 좀 입체감이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 확실히 앞볼이 조금 생기가 생기면서 앞으로 튀어나가 보이니까 조금 더 얼굴에 입체감이 생겼죠. 그 다음 립스틱을 발라볼게요. 립스틱은 10개나 있어요. 이 10개를 제가 조금 욕심내서 뽑긴 했는데 얼굴이 조금 어두우신 분, 쿨톤이신 분, 웜톤이신 분, 얼굴이 밝으신 분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서 다양하게 10가지를 선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롬앤 매트 립스틱은 색깔이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100개를 넘게 뽑고 싶어요. 팔목의 발색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저스거, 쇼오렌지, 펑키핑크, 어썸, All About You, 피키걸, 올댓 재즈, 더스티 핑크, 블러디 와인, 레드카펫. 우리 실제 입술처럼 주름이 많은 손 안쪽에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한 번 발랐을 때 한 번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주름이 채워지면서 립스틱 발색이 돼요. 제가 화보를 총 2컷을 찍었었거든요. 민트색 배경에서 찍은 거는 제가 피키걸 컬러를 발랐었고, 그 다음 머리를 풀고 찍은 화보에서는 어썸 컬러와 레드카펫 컬러를 발랐어요. 제가 이 어썸과 레드카펫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 한 화장에는 피키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 어썸과 레드카펫을 꼭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썸과 레드카펫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스틱을 바를 때는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본통째 쓱쓱 바르는 게 좋아요. 일단 이렇게 발라놓고 이것만 발라도 엄청 예쁘죠? 제가 마지막에 컨펌할 때 흰기를 조금 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얀신 분도 흰기가 많이 도는 거를 바르면 좀 토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흰기를 조금 빼고 만든 색이에요. 얘가 발색이 진짜 잘 돼서 제가 지금 컨실러로 따로 입술 라인을 죽이지 않아도 립스틱 하나만으로 입술 착색이 다 가려진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어썸 위에는 어떤 색을 발라도 진짜 잘 어울려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이 위에 레드카펫을 바르는 거. 레드카펫이 엄청 선명하고 맑은 빨간색인데 어썸 위에 올라가면 진짜 딱 적절한 그런 코랄색이 만들어지거든요. 바를 때 입술 안쪽에 일단 한번 입술 위에 한번 그런 다음에 약간 톡톡톡 두들겨서
힘을 빼고 두드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쌩얼에도 바르기가 좋은 게 쌩얼에 바른 다음 손가락으로 문질러주면 내 혈색처럼 되게 잘 발려요. 이렇게까지 쳐준 다음에 그냥 손가락으로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약간 채도가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하네. 이렇게 오늘 일단 메이크업을 끝났어요. 정말 파운데이션 하나만으로 모공 가린 건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고 이따가 저는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안녕.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피곤해. 지금 시간은 12시 12분.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곳들은 조금 지워지긴 했네요. 확실히 파우더를 바른 쪽이 안 지워지긴 해요. 지금도 만져도 뽀송뽀송하거든요. 입술을 조금 더 발라주고 싶은데 입술 화장을 조금 더 해주면 여기도 조금 아까 밥 먹고 나서 여기가 조금 지워야겠네. 입술 화장. 근데 나 지금 화장 왜 고치고 있지? 잘 건데.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줄게. 나 근데 이 모니터가 진짜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거 알아요? 지금 거울에서는 그 정도까지로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블러셔가 조금 날라가긴 했고 눈 화장이나 얼굴 화장은 이 정도. 롬앤 대신 써드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졸려요. 모두 좋은 꿈 꾸세요. 안녕.